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첫 경주에서 쌍승보다 복승이 배당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베팅 금액이 자꾸 또 쌍승하고 복승하고 또 베팅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좀 갈라지다 보니까 전일 같은 복승 배당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부산 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2경주하고 3경주는 맞대결과 낙차로 출전하고 있는 이용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김동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박종현의 선행 활약에 나가기만 한다면 박대한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동훈이 박대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과 전략적인 타협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정훈도 컨디션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훈과 송정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정현이 때려주기만 한다면 김동훈이 몰고 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2경주입니다. 신동현이 딱히 연합 위로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윤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신동현이 과연 박윤아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도 6경주입니다. 2착했다간 자칫 결승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 전일처럼 좀 과감하게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윤아의 후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6번과 1번 신동현과 박윤아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동현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박윤아도 몸 상태라든지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박윤아가 신동현을 떨궈낸다면 김기범이라든지 박인찬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맞대결이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전일 병주 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간만에 출전했었던 이용이 병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금일은 이누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주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예전 같은 추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누가 때려준다면 이용이 몰고 가서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희와 이인우의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희 뒷자리는 여민호하고 이유진이 마크 같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민호보다는 직접적인 수도권 연합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유진이 이용희의 후미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용희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유진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인우를 중심으로 김 의원하고 힘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희가 오히려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인우가 그대로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이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이용희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인우의 이유진이라든지 이인우의 여민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4경주입니다. 김환윤 객관전 기념에서 월등하죠. 김환윤 입장에서는 과연 비파업 선수인 조재호 전장인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면서 황영근 정현호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까지 김환윤에 연대다 보니까 김환윤 입장에서는 전장인이나 조재호 한 명은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조재호가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힘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환윤과 조재호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호가 빼앗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빼앗는데 실패하면서 자전거가 흔들렸어요. 쫓아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몸싸움 펼쳐나간다면 김한윤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현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호 쪽에 좀 더 우선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동훈 전일도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면서 가볍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김동훈 입장에서는 박종인의 선행 활이 나갈 것입니다. 김동인이 몰고 가죠. 김동훈의 뒷자리는 송종훈이 막혀 나가고 윤순기가 앞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은 안만 보고 달려나가죠. 김동훈이 철저하게 몰고 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은데 부산이라는 특성상 전일도 선행 나섰던 선수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시속 자체가 안 나왔었죠. 금일도 박종현이 때려주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 송종훈이 있기 때문에 송종훈도 직선에서 날카로운 취입승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훈이 결승 가기 위해서 박종훈 넘어선다면 송종훈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이 때려줍니다. 5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5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3하고 5입니다. 5-3하고 5위 경주권 두 차권 5번과 3번 쪽에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과 2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윤승규가 김동훈과는 연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윤승규가 때렸을 때 노장인 박정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승규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박대한이 끌어내가지고 일본의 뒤를 털어버린다면 이번 편성 박종현 믿다가 김동훈, 송종훈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윤승규가 그대로 경주를 끌고 들어가는 작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윤승규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박정현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대한이 후미권에서 기회 노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종훈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1번하고 4번,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4하고 1, 3은 이번 편성 윤승규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만들어질 수 있는 차권이기 때문에 1, 4하고 1, 3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 자체가 김동훈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박종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넘어선다면 5번과 3번인데 2번 버티기보다는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이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박윤아를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현이 과연 박윤아를 상대로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3기 동기생인데 파업과 비파업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신동현이 딱히 아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긴 거리 나섰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박윤아를 상대로 끊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힘을 썼다가는 신동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윤아를 상대로 직선 끊어 먹기 나선다면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 운영이 상당히 좋은 신동현이기 때문에 6번과 1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23기 협공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박윤아가 파업 선수들 협공 도움 받는다면 신동현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3번 김기범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보자는 점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범하고 신동현하고 한살터울 선수 한살터울 출신들입니다. 물론 도로 선수하고 일반 트랙 선수이긴 합니다만 한살터울 아마시전 또 친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6번,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신동현의 딱히 연대 세력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김홍기도 비파업적으로 가담한 것 같긴 합니다만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파업에 가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윤아가 신동현을 완벽하게 떨궈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이 가면 3번이 갈 것 같고 1번이 가면 전일 박인찬 승부욕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투지 앞서 나간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동현 빠지면 1, 3하고 2호가 나올 수 있어요. 신동현 빠지면
1-3하고 1-5가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이번 편성 신동현이 박윤아를 신동현이 박윤아 후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반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윤아가 172밖에 안 돼. 하지만 신동현은 183입니다. 체중도 한 12kg 차이가 나요. 이 점 때문에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추입 나오죠. 6번, 1번 쪽에 우선 하실 때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희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좋은 자리는 잡아놨어요. 한데 병주 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용희, 아무래도 15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용희가 경주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잦은 낙차에다가 나이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용희가 인터뷰에서 예전 같은 취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타겟은 있습니다. 이인우의 선행 활용이 나가죠. 이용희가 몰고 갑니다. 그 뒤를 1번하고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어요. 김우현입니다. 전일 때렸다가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이인우하고 김우현 선행력 놓고 본다면 김우현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우현은 연대가 없다 보니까 이번 편성 김우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이번 편성 7번 입장에서는 2번만 타겟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이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이 때려주면 7번 입장에서는 누굴 데리고 갈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의 마크 다툼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세력이라고 한다면 유진이 이용하는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용희가 몸 상태 보니까 아직까지는 무겁습니다. 페달링이 가벼워 보이질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희가 혀팀만 쓰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인우가 끝까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김우현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2번의 뒷자리를 1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이용이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1번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호하고 2일은 이인우와 김우현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이용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리고 칩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복수까지 함께 염두하실 때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김한윤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대 세력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인데, 이번 편성도 김한윤의 연대가 강병석이 있고 조재우하고 있고 전장윤이 있습니다. 비파업 선수죠. 정현우하고 황영근, 이재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과연 조재호, 전장윤, 강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우도 득점이 상당히 높죠. 노련합니다. 전일은 빼앗으려고 하다가 자전거가 부딪혔어요. 자칫 낙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낙차 사고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정현우는 중심을 잃다 보니까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기면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선행을 4번이 활용해 나간다면 2번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현우를 뒤에다 붙이고 긴 거리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비파업 선수는 정현우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재호 상황에 따라서 선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선행 나가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마크 된다면 2번과 6번의 연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정현호가 노련합니다. 2번의 뒷자리를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크력 좋은 선수가 딱히 없어요. 2번하고
4번은 타정존으로 김한윤의 뒷자리를 노릴 수 있는 정현호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 쪽 우선하실 때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하고 24 두 차권 2번과 6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황영근이 때립니다. 정현호가 몰고 가죠. 그 뒤를 이지우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한윤이 넘어서야 7번도 가고 6번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한윤이 퍼지면 뭐 7, 6번은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에 선행을 활에 나갈 수 있는 4번의 직선 취입발이죠. 4번하고 3번입니다. 이지우도 간만에 쫓아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준들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3이나 4-5입니다. 4-3이나 4-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6번, 4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윤이 빨래줄 경주를 챙겨준다면 전장윤까지도 충분히 착순권 진입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5경주입니다. 시속감 쪽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명경민,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정윤건이 있고 전일 마크 저력 발에 나갔었던 장태찬이 있어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훈재까지 승부욕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명경민이 과연 어떤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명경민도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비팝 선수인 주효진을 달고 때리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효진도 마크 되면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 입장에서는 경상권 협곡까지 가능한 주효진을 달고 쏘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챙겨만 준다면 주효진도 마크에 의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느냐 못 가느냐는 주효진의 몫인 것 같은데, 충분히 챙겨만 준다면 뭐 명경민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먼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면 주효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건이 쫓아가되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시속 자체가 다릅니다. 정윤건 아무래도 명경민 13살 차이 난다는 점, 순발력과 회전력 분명히 차이 나요. 노련한 면만 놓고 본다면 뭐 정윤건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노련한 면으로 명경민을 극복해 나가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타점 잡으면 정윤건 넘어서기 버겁다는 점 5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팝 쪽 라인 쪽에 5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죠. 정윤건이 적절하게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훈재가 끌어내고 장태찬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장태찬 2차권까지 올라왔는데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훈재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윤건이 가면 굳이 뭐 명경민과 타협은 아닙니다. 결승 가격에서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1이 가능하고 3-4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 동반 입상,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의외로 배당이 좋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경민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3-1하고 3-4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명경민이 확실하게 정윤건보다는 주효진을 달고 우승 목표로 경주 주도해 나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주효진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지영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선수가 김철민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영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김지영이 화끈하게 자력 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취입 능력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한 김재영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은 점수가 어중간합니다. 94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2착하면 결승 못 가요. 반드시 머리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머리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연대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임진섭이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짧게 나오면 가능했었는데 직선에서 크게 나오다 보니까 뭐 장태창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차는 확실하게 임진섭이 잘 준비하고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리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주석진과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김재영을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호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철민이 이래저래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경상권 협공에 의한 파업 선수들의 협공이죠. 1번과 7번 동반 입상 먼저 1번, 3번,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재영이 짧은 저치기만 나서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재영 입장에서는 굳이 임진섭하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을 챙겨주면서 임진섭하고 맞다이 까게끔 자연스럽게 견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재영이 가게 된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컨디션은 좋은 임진섭이 오미권 김재영의 뒤를 직접적으로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려본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3하고 6일입니다. 63하고 6일. 김재영 중심으로, 임진섭 중심으로 비파업 김재영 라인 쪽, 파업 임진섭 라인 쪽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7번을 먼저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라인이죠.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양분해서 이번 편성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수급 6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의 맞대결에 3번과 7번까지도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